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후군 한의원 원장 조후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사실은 가장 잘 알려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면서도 사실은 또 그 복용법이나 복용하는 이유, 또 복용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왜 복용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되는지, 또 섭취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고 또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또 드셔야 되는지, 또 어떠한 용량으로 드셔야 되는지, 어떠한 종류를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지 등등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칼슘과 왜 마그네슘 섭취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음식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시거나 곡물을 드시거나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살펴볼 때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른 곡물이나 다른 야채 채소나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재배하는 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그 화학 비료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곡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양이 음식 자체에 많이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을 아무리 올바르게 잡수시고 아무리 천연식품을 잡수신다 하더라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시더라도 저희가 칼슘과 마그네슘은 드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셔야 되는 이유가 뼈에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뼈를 염려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골다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칼슘 마그네슘은 인체 내에서 수백 가지 화학적 반응에 관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백 가지 화학적 반응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이와 같은 인체의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연계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체의 수백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시지 않았을 때 아무런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체의 기능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거의 누구나 빠짐없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더구나 최근에는 현대인들은 식습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드십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설탕을 드시거나 뭐 운동이 부족하거나 나쁜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자, 이와 같은 식습관이나 이와 같은 생활 습관들은 인체를 산성으로 만드는 생활 습관이시고 음식이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체를 산성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은 나쁜 음식이나 나쁜 식생활들은 인체를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산성으로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체는 이 중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커피가 산성물질이죠. 설탕도 산성물질이죠.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전부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성을 촉진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인체에서는 이러한 커피나 설탕을 드셨을 때 인체 중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에 이러한 중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인 것이죠. 즉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커피를 드시거나 설탕을 잡수셨을 때 위장에 커피나 설탕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산성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산성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커피나 설탕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인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를 중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왜? 칼슘과 마그네슘은 가장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인체에서. 따라서 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위장으로 끌고 온다면 커피와 설탕이 중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인체는 계속 적절하게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인체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다이어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인체를 산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중화작용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약해지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현대인들은 20대, 30대에서도 골다공증이 쉽게 나타나시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나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니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안전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골밀도의 그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즉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나서 3, 4년 지나고 나서야 이미 골밀도 검사에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20대, 30대, 10대나 누구에게나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록 골밀도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어떠한 비율로 섭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가 2대1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사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은 뭐 1대1로 해서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2대1로 드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드셔도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드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1대1로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1대1로 드시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드실 경우는 2대1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슘을 1000g 드시면 마그네슘을 500g 드시는 것이죠. 칼슘을 500g 드신다. 마그네슘은 250g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게 드시는 거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어떠한 2대1로 드신다고 했을 때 하루 동안에 드시는 것은 하루 2,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칼슘을 1000g 드시고 마그네슘 500g 드신다 그랬을 때 아침 시간에 칼슘 1000g, 마그네슘 500g 드시고 이렇게 드실 게 아니고 아침에 500g, 500ml, 마그네슘 250ml,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칼슘 250ml, 칼슘 500ml, 마그네슘 250ml, 즉 하루에 2,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복용량은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칼슘을 어느 정도 드시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 경우에 한국 사람보다 체격이 좋다고 보고 80kg, 90kg의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칼슘 섭취를 하루에 1g 정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칼슘을 1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칼슘을 하루에 750ml 아니면은 뭐 500ml 정도 드셔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마그네슘은 그에 따라서 좀 더 적게 드셔도 되시는 거, 2분의 1 정도 양으로 드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칼슘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느냐? 자, 이것은 80-90kg 되는 사람이 1g으로 드신다 그러면은 체중에 비례해서 좀 더 적은 양을 드셔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500ml에서 750ml 정도 칼슘을 드시고 마그네슘은 그 절반 정도 드신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이제 기량작용,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혈압약 중에서
우리가 칼슘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칼슘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칼슘 혈압약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자연 성분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이 칼슘 차단제와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드시면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그네슘 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혈압이 치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약간의 간접적인 도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셨을 때 혈압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 부분인데요. 지금 그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은 전부 나이가 드셔서 골다공증이 오거나 또 아니면은 폐경기가 되어서 골밀도를 좀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소아 청소년들도 칼슘 마그네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소아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또 신경 기능을 계속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또 신경 과로 이런 부분이 많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세에 이 칼슘 마그네슘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칼슘 마그네슘은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으로 인체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칼슘 마그네슘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신경세포가 기능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칼슘과 마그네슘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느끼는 소아 청소년들이라면 칼슘 마그네슘을 저희는 드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또 어떤 증세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증세가 있으며 없으며 상관없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아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시겠죠.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시게 되면은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인체의 뼈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가 뼈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발육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발육장애가 염려가 되거나 하는 분들은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좋고, 있건 없건 간에 소아 청소년들도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뭐 조금 도움이 됐든 뭐 다소간 좀 많이 도움이 됐건 그거는 환자분마다 그거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누구나 드셔야 된다. 이와 같은 거를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정서적 안정이나 또는 스트레스 덜 받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경우 이 칼슘 마그네슘을 주무시기 전에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무시기 전에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경우에는 신경이 안정됨으로써 수면 모드로 진입이 되는데, 각성 모드에서 수면 모드로 잘 진입이 돼야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소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한 불면증이 이 칼슘 마그네슘만으로 치료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한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담당 의사에게 상의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으로 도움되는 거나 이것만으로 치료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이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칼슘 마그네슘 제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칼슘 마그네슘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칼슘 사이트레이트, 또 마그네슘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통 칼슘 사이트레이트라는 것은 구연산 칼슘,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라는 것은 구연산 마그네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 제제를 섭취하고 복용하실 때는 이것이 구연산 칼슘, 구연산 마그네슘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를 다른 종류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수가 있고요. 가장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칼슘 제제 중에서는 우리가 탄산칼슘 제품이 상당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 마그네슘 제품 중에서는 산화마그네슘이 가장 흡수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연산 칼슘, 구연산 마그네슘이다. 이와 같은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제품이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들도 섭취하셔서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구연산 제품을, 구연산 칼슘 마그네슘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어떠냐? 자,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인의 경우에도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인 것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심장 근육의 질환이 있다든지, 자, 심장도 전부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심장 근육층에 이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근육층에 또 우리의 골격에도 이 칼슘 마그네슘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작용을 해서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또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환이 다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질환의 경우에도 크든 작든 간에 간접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내분비계 질환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내용이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분비계 질환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다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 칼슘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측면이 있으신데요. 칼슘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분포함으로써 칼슘 마그네슘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생산되게끔, 또 인슐린 작용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게끔, 또 인슐린이 췌장에서 잘 분비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칼슘 마그네슘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내분비 질환이 있던 간에 드셔서 다소라도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다. 다른 질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뭐 저희 한의원 방문하셔도 저희가 치료를 잘 해드립니다만, 칼슘 마그네슘도 드셔서 손해보실 건 없고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최근에 주무시는데 수면장애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 수면이 초기에 조금 안 좋아지신다 그러면은 역시 칼슘 마그네슘을 드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칼슘 마그네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수면 모드에 잘 진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또는 그 심장병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저희는 마찬가지로 칼슘 마그네슘을 드시면은 나쁘지 않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칼슘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골다공증 예방 측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칼슘은 뼈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우리가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되는 이러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가 골다공증은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운동이 없으신 분들이 잘 오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오실 가능성이 증가가 되시죠.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드셔서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또 골다공증이 없다면은 노년기의 삶의 질이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다. 또 매우 중요한 인자라,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은 40대 이후 골밀도를 신경을 쓰셔야 될 연세가 이른다면은 누구나 드셔야 될 이러한 물질이라고 성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뼈가 튼튼하다 그러면은 관절염이
이 굴곡 형성이, 굴곡이란 관절염에 뼈가 약해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처럼 뼈에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굴곡이라고 그러는데요.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칼슘 마그네슘을 드셔서 나쁘실 것은 없고 다소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굴곡이 있을 때 이러한 굴곡을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칼슘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칼슘 마그네슘을 드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전달을 건강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을 이러한 경우에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면 좋은 이런 상태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유에 있는 칼슘은 칼슘 종류가 칼슘 락테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 설페이트, 이와 같은 칼슘 성분이 우유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칼슘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희는 우유를 드시더라도 칼슘 마그네슘을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우유에 있는 칼슘 성분이 잘 흡수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고, 또 뼈로 이동하는 이러한 성질은 다소간 조금 더 부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뼈로 이동하게끔 만들고 흡수가 잘 되게끔 하고 하는 목적으로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그러한 칼슘 마그네슘을 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워낙 이러한 영양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